안녕하세요. 알쓰리프를 이용한 3D 웹 개발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재질, 즉 머티리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3F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모두 클래스 이름인데요. R3F의 기반이 되는 3JS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모든 재질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질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3차원 객체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3차원 객체인 포인트,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3차원 객체인 라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면으로 표현되는 메쉬가 있습니다. 점으로 표현되는 이 포인트 객체에 대한 재질로는 포인트 머티리얼이 사용되고요. 선으로 표현되는 라인 객체에 대한 재질로는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과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이 사용됩니다. 라인 대시드 머티리얼은 라인 베이직 머티리얼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면으로 표현되는 메쉬 객체에 대한 재질로는 이렇게 메쉬로 시작되는 많은 재질이 사용됩니다. 이 강좌는 메쉬 객체에 대한 재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쓰레프에서는 이 드레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재질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고요. 이 재질에 대해서도 이 강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질 컴포넌트는 매우 효과적인데요. 실제 개발 시에 많이 사용됩니다. 코드 실습을 통해서 메쉬에 대한 재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작성은 이 My Element 3D 컴포넌트에서 이루어집니다. My Element 3D는 앱 컴포넌트의 캔버스에 자식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My Element 3D 컴포넌트에 이렇게 코드를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광원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광원을 3개 사용했습니다. 광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의 메쉬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메쉬는 육면체에 대한 메쉬이고요. 두 번째는 토러스에 대한 메쉬입니다. 첫 번째 메쉬에만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메쉬도 이 첫 번째 메쉬의 재질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열고요. 여기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런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메쉬에 이 재질을 두 번째 메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즈랩으로 2개의 메쉬를 참조합니다. 다음으로 use 이펙트를 이용해서 두 번째 메쉬의 재질을 첫 번째 메쉬의 재질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재질은
메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재질인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입니다. 이 재질은 광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므로 지정된 색상 그대로 메쉬를 화면에 표현합니다.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하는데요. 현재는 기본값인 하얀색인데 이 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컬러 속성에 이렇게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됩니다.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자열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옐로우를 지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16진수로 이렇게 지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속성은 와이어 프레임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의 기본값은 펄스입니다. 이 값을 true로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메쉬가 와이어 형태로 렌더링 됩니다. 3JS의 모든 재질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재질은 이 머티리얼 클래스의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티리얼 속성을 이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에 적용해 보면요. 이 속성이 부모 클래스인 머티리얼 클래스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3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가 필요한데요. 이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제가 방금 새롭게 추가한 이 속성들의 이 값들은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머티리얼 클래스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와이어 프레임의 속성값을 원래의 기본값이었던 펄스로 입력하고요. 먼저 비지블은 메쉬가 보일지 안 보일지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펄스를 입력하면 이렇게 메쉬가 렌더링 되지 않아서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요. true를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납니다. 트랜스페어런트는 재질에 대한 투명 효과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true와 펄스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opacity는 재질의 불투명도를 지정하는 값으로 이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0은 완전히 투명하고 1은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이 opacity는 이 트랜스페어런트 속성값을 true로 지정했을 때만 작동하는데요. 트랜스페어런트를 이렇게 true로 지정하고 opacity를 0과 1 사이의 중간값인 0.5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쉬가 반투명한 느낌으로 렌더링 됩니다. 코드를 변경해도 그 결과가 바로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뎁스 테스트와 뎁스 라이트 속성인데요. 이 두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뎁스 버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위의 이 그림은 렌더링 화면이고요.
아래의 이 그림은 위 렌더링 화면에 대한 Z 버퍼 값을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뎁스 버퍼는 Z 버퍼라고도 합니다. Z 버퍼를 구성하는 데이터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카메라에 가까운 픽셀의 Z 버퍼의 값이 더 작고요. 멀리 있는 픽셀의 Z 버퍼의 값이 더 큰데요. 이 Z 버퍼 값을 시각화한 그림에서 Z 버퍼의 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어둡게 표현되고 클수록 더 밝게 표현됩니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보면 이 초록색의 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파란색의 박스보다 Z 버퍼에서 그림에서 보면 더 어둡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Z 버퍼는 가까운 객체와 멀리 있는 객체가 화면상에 동일한 픽셀 위치에 그려질 때 Z 버퍼의 값을 비교해서 멀리 있는 객체에 대한 화면 픽셀이 가까이 있는 객체에 대한 픽셀을 덮어 쓰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뎁스 테스트는 렌더링 되고 있는 메쉬의 픽셀을 화면에 그릴 때 뎁스 버퍼 값을 이용해서 검수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뎁스 라이트는 렌더링 되고 있는 메쉬의 픽셀에 대한 Z 값을 뎁스 버퍼에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속성은 메쉬를 구성하는 면에 대해서 앞면만 렌더할 것인지 아니면 뒷면만 렌더할 것인지 아니면 앞면과 뒷면 모두 렌더할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프론트 사이드인데요.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드입니다. 프론트 사이드로 지정되면 앞면만 렌더링 되고요. 백 사이드로 지정하면 뒷면만 렌더링 됩니다. 그리고 더블 사이드로 지정하면 앞면과 뒷면 모두 렌더링 됩니다.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은 이 사이드 속성의 변화에 따라 그 차이점을 크게 느낄 수 없는데요. 광원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재질에서는 그 차이점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이 앞면인지에 대한 여부는 면을 구성하는 삼각형의 좌표가 시계 방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로 결정되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구성된 면이 앞면입니다. 다음은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은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금부터 살펴볼 모든 재질은 광원의 영향을 받아서 메쉬에 대한 음영 효과, 즉 쉐이딩 효과가 표현됩니다. 메쉬 베이직 머티리얼 대신에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로 변경합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속성값을 기본값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은 메쉬를 구성하는 정점에서 광원의 영향을 계산하는 재질입니다. 이 재질에서 이 사이드 속성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트랜스페어런트를 true로 지정하고요. 오파시티를 0.5로 지정해서 이렇게 반투명한 느낌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속성 값은 프론트 사이드로 앞면만 렌더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이드 속성 값을 뒷면만 렌더링 되도록 백 사이드로 입력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메쉬의 뒷면만 렌더링 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제 앞면과 뒷면 모두 렌더링 하기 위해서 더블 사이드를 입력하면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차이점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만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머티리얼의 속성을 기본값으로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먼저 컬러는 재질의 색상이고요. 이 값을 다음처럼 변경해 보면요. 지정된 색상 값으로 메쉬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미시브라는 속성 값이 있는데요. 이 속성은 재질 자체에서 방출하는 색상 값입니다. 기본 값은 검정색으로 어떤 색상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 값을 약한 노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컬러 속성 값에 대해서 약한 노란빛이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은 이 메쉬를 선으로 표현하는 속성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재질은 메쉬 퐁 머티리얼입니다. 기존 재질에 대한 코드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메쉬퐁 머티리얼은 메쉬가 렌더링되는 픽셀 단위로 광원의 영향을 계산하는 재질인데요.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보다 좀 더 정교한 쉐이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쉬퐁 머티리얼만의 속성을 입력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성을 살펴보면 컬러는 재질의 색상값이고요. 이미시브는 재질 자체에서 방출하는 색상값입니다. 이 두 개는 앞서 살펴본 메쉬 램버트 머티리얼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페큘러는 광원에 의해 반사되는 색상값으로 기본값은 연한 회색인데요. 이 값을 노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메쉬 면이 광원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이 스페큘러에 지정된 색상값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스페큘러의 효과는 샤이니스라는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0인데요. 이 값을 100으로 지정해 보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사되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 쉐이딩은 메쉬를 평편하게 렌더링 할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값을 true로 지정하면 다음으로 살펴볼 재질은 물리 기반 렌더링, 즉 PBR을 위한 재질입니다. PBR 재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과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입니다. 3차원 그래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속도면에서는 이 두 재질이 이전에 설명드린 재질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느리지만 훨씬 고품질의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메쉬 스탠다드 머터리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재질에 대한 코드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재질만의 속성을 입력합니다. 여긴 지우고요. 이렇게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속성을 살펴보면 컬러는 재질의 색상이고요. 이미시브는 재질 자체에서 발광하는 색상입니다. 러프니스 속성값은 거칠기인데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값 0은 거칠기가 전혀 없는 마치 표면이 거울과 같은 상태이고 값 1은 거칠기가 최대값입니다. 이 값을 UI를 통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레바 라이브러리에 use 컨트롤 훅을 이용합니다. 기본값은 0이고요. 이 값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 하고 스텝을 0.01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 재질의 속성값으로 지정하고요. 실행 결과를 보면 이 러프니스 값을 조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탈리스는 금속성을 나타내는 속성인데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값 0은 마치 돌처럼 전혀 금속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값 1은 완전한 금속이라는 의미입니다. UI를 통해서 이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보면요. 이 메탈리스의 값을 변경해 보면요. 값이 커질수록 점점 금속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탈리스 속성은 러프니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두 개의 값을 적절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러프니스를 이렇게 변경해 보면 또 다른 느낌의 재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재질은 두 번째 PBR 재질인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입니다.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은 앞서 살펴본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상속받은 보다 발전된 물리 기반 렌더링 재질인데요.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이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속성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은 메쉬 스탠다드 머티리얼의 기능 이외에도 재질의 표면에 코팅 효과를 줄 수 있고 다른 재질처럼 단순한 투명도 처리가 아닌 실제 유리와 같은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질 코드를 다음처럼 변경합니다. 메쉬 피지컬 머티리얼만의 속성을 설명드리면 먼저 클리어 코트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0이면 메쉬 표면에 코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재질이고요. 1이면 코팅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클리어 코트 러프니스인데요. 이 속성은 코팅에 대한
거칠기 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0은 거칠기가 전혀 없다는 의미이고요. 1은 거칠기가 최대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을 UI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코팅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거칠기 속성인 이 러프니스를 1로 하고요. 그리고 금속성 속성인 메탈리스를 0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코팅에 대한 거칠기인 클리어 코트 러프니스를 0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코트 값을 변경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 매우 거칠고 금속성도 전혀 없음에도 표면에 코팅 효과가 적용되어서 광원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클리어 코트 러프니스를 변경해 보면요. 코팅만의 거칠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쉬 피직스 머티리얼의 유리 재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유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육면체를 토러스 나트 지오메트리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를 입력하고요. 그럼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 효과와 관련된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 효과는 투명도와 관련된 속성이므로 이 트랜스페어런트의 값을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트랜스미션은 투명도로 0과 1 사이의 값인데요. 0은 전혀 투명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1은 완전한 투명함을 나타냅니다. 티크니스는 유리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IOR은 굴절 유리인데요. 1과 2.333 사이의 값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은 굴절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이 값이 커질수록 굴절이 더 많이 됩니다. 이 세 개의 값을 UI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재질의 색상을 하얀색으로 변경해서 유리 효과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유리이므로 메쉬의 앞면과 뒷면 모두 렌더링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 모두 렌더링 되게 한 이유는 투명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트랜스미션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유리의 투명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크니스를 변경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유리의 어떤 두께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UR 굴절률을 변경해 보면요. 재질 뒤에 보이는 물체의 굴절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재질은 메쉬 뎁스 머티리얼입니다. 먼저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재질을 메쉬 뎁스 머티리얼로 변경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완전히 검정색으로 표현되는데요.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니어와 파 속성을 적당하게 바꿔줘야 합니다. 앱 컴포넌트에서 캠퍼스의 카메라의 속성을 니어는 3.5로 변경하고요. 파를 6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 표현되는 이유는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3.5인 픽셀 지점은 그 값을 0으로 할당하고요.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6인 지점은 2를 할당받아서 만들어진 재질의 표현입니다. 다음은 맥캡 머티리얼입니다. 맥캡 머티리얼은 미리 만들어둔 쉐이딩 결과 이미지를 활용하는 재질인데요. 미리 만들어둔 쉐이딩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질입니다. 맥캡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미지가 미리 만들어둔 쉐이딩 결과 이미지인데요. 이런 이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맥캡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결과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맥캡 재질을 위한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맥캡 머티리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맥캡 머티리얼을 위한 이미지를 텍스처로 불러와야 하는데요. 바로 이 이미지를 텍스처로 불러와야 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즈 텍스트 훅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주는데요.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리고 재질을 메쉬
맷캡 머티리얼로 변경하고요. 맷캡을 앞서 만들어둔 이 객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맷캡 머티리얼은 광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이 광원에 대한 코드를 삭제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쉬 맷캡 머티리얼은 추가적으로 플랫 쉐이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을 툴로 지정해 보면 이렇게 메쉬가 각진 면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쉬 노멀 머티리얼입니다. 노멀은 메쉬 표면에 대한 법선 벡터인데요. 이 법선 벡터의 x, y, z 값을 색상 요소 값인 RGB 값으로 사용해서 표현한 재질입니다. 코드로 보면 메쉬 노멀 매트리얼로 변경하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메쉬 툰 머티리얼입니다. 만화 효과를 나타내는 재질인데요. 이 재질을 위해서는 별도의 텍스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색상 톤을 나타내는 매우 작은 이미지인데요. 먼저 이 이미지를 보시면 매우 작아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메쉬의 색상을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총 5개의 색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도 메쉬 툰 머티리얼을 위한 용도인데요. 확대해 보면 4개의 색상으로 메쉬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 메쉬 툰 머티리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불러와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의 속성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변경해 줄 속성은 2개인데요. 민 필터와 그리고 매그 필터입니다. 이 2개의 값을 니어스트 필터로 지정을 해줘서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보관은 색상 보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질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 대신에 메쉬 툰 머티리얼을 입력하고요. 그라디언트 맵을 앞서 만들어둔 이 텍스처 객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컬러 속성을 사용합니다. 시안색으로 지정해보면 이렇게 시안색의 만화와 같은 재질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질은 R3F에 기반이 되는 3JS에서 제공하는 재질들이었고요. 다음부터 설명하는 재질은 드레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재질 컴포넌트입니다.